김 박사와 함께 읽는 한 권으로 끝내는 스마트팜 만들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식물 생장하고 영양에 대해서 책에 있던 내용들을 한번 좀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한번 다뤄볼 건데요. 자, 식물이 전에 우리가 광합성이라는 것들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광합성에 대해서 대충 어떤 거죠? 빛이 들어오고 뿌리로부터 물을 흡수하고 흡수된 물이 어때요? 기공을 통해서, 잎의 기공을 통해서 뭐예요? 빛과 이산화탄소를 만나서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포도당이라는 것은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어, 쓰여지는 게 아니라 일단 저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형태로? 녹말의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녹말의 형태로 저장했다가 다시 이동을 할 때는 설탕이라고 하죠. 이렇게 단당류의 형태로 바뀌어가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설탕이라고 해서.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물 더하기 이산화탄소가 빛을 받아서 포도당으로 바뀌는 거죠. 자, 이 동시에 이제 설탕으로 바뀌고, 그 다음 이화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화작용. 자, 이화작용은 쉽게 얘기해가지고 어떤 거죠? 우리가 호흡작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호흡작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서 포도당이 녹말로 저장되어 있다가 어떻게 돼요? 이것들이 각 이제 필요한 부분에서 이 설탕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설탕을 사용하게 됐을 때 식물 자체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재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호흡은 보통 안반응이라고 하는데, 안반응이라는 건 결국은 어떤 거죠? 우리가 빛이 뭐죠? 광합성하는 것보다 낮아서 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빛이 없을 때. 그래서 식물의 모든 살아있는 세포는 식물에 필요한 에너지, 우리 보통 그걸 ATP라고 합니다. 그래서 ATP 합성을 통해 가지고 화학 에너지를 만들고, 이 화학 에너지는 식물에 또 필요한 생활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 생활 에너지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잎이 생기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싹이 틔워지고 이런 어떤 생명 유지에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하는 겁니다. 주로 언제요? 바로 암 반응일 때 이런 과정들이 일어납니다. 아니면 호흡을 할 때 이런 작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호흡은 설탕, 녹말이랑 다당이 포함되어 있는 이 설탕이 산소를 만나가지고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어떤 에너지냐? 식물 세포에서 사용할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때 뭐예요? 이산화탄소랑 물을 방출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은 약 반대로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반대가 되지만 결국은 이화작용이라는 것은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동화작용으로부터 만들어졌던 것들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어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이해를 하시고, 자, 이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우리가 영양분들은 그럼 우리가 뭐 광합성하고 뭐 동화작용하고 이화작용하고 그러면 우리가 흙에다 주었던 아니면 양액을 주었던 간에 있던 이 영양분들은 어떤 과정으로 그럼 식물이 언제 어떻게 쓰여지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자, 여기서 좀 저번 수업 시간에 했던 것처럼 영양생장하고 생식생장이라는 게 있었죠. 뭐죠? 영양생장이라는 거는 주로 영양기관인 잎, 뿌리 등이 막 무성하게 자라는 과정이에요. 이때 영양 흡수도 많아지고 광합성도 굉장히 활발해요. 잎이라든지 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만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생식생장은 영양 생장의 속도가 느려져요. 그러니까 잎이라든지 줄기 자라고 이런 것들이 적어지고, 반대로 꽃을 만들고 개화를 하고 그 다음에 뭐죠? 과실이라든지 종자를 맺고 그 다음 또 번식하는 이 단계까지가 우리가 영양생장인데, 이 영양생장 단계에서는 자 영양생장 단계에서는 뭘 하냐면 광합성에서 만들어진 탄수화물, 포도당 같은 단당류를 연결해놓은 구조를 우리는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이 탄수화물과 질소, 우리가 질소 비료를 주죠. 그래서 무기 질소 비료가 만나서 유기 질소를 만드는 거예요. 식물에 필요한 아미노산이나 단백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음식을 통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탄수화물을 흡수하죠. 그럼 뭐예요? 몸 안에서 그것들을 뭐예요? 단백질이나 아미노산 같은 걸 만드는 거랑 똑같은 과정이에요. 그때 뭐예요? 식물 같은 경우는 식물 뿌리로부터 흡수한 질소라든지 인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예요? 줄기나 잎을 생장시키는데 이때 뭐예요? 질소가 들어가서 탄수화물과 질소가 만나서 단백질 같은 것들을 합성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생식 생장 단계에는 인산 같은 경우는 꽃분화, 꽃눈 만들 때 에너지를 공급을 하고 칼륨은 꽃눈을 발육시킬 때 이런 걸 합니다. 이때 ATP 작용, 에너지를 만들고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를 하거나 저장하거나 이런 작용들을 하는데 이때 ATP 에너지를 저장과 방출을 한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또 달라지는 것이 이때 뭐예요? 인산 같은 경우는 생식생장에 좀 많이 관여를 하죠. 그쵸? 근데 칼륨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거예요? 우리가 영양분들을 이동시켜주는 역할들도 주로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언제예요? 광합성을 통하고 났을 때 뭐죠? 이화작용을 할 때 이런 것들이 같이 합성이 돼가지고 식물한테 필요한 작용들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영양생장하고 생식생장의 단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개화 전 꽃 피기 전에 영양생장 단계 때는 영양분들이 주로 만들어지는 영양분들이 주로 뿌리, 잎줄기 여기저기 다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꽃이 피고 개화가 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이러면서 탄수화물 이동, 우리 보통 그걸 전류라고 합니다. 이동된다는 것을 탄수화물이 이동 경로가 바뀌어요. 주로 뿌리까지는 안 가고 주로 이제 과실이라든지 이런데 많이 이제 매달리는 그쪽에 자기한테 필요한 부분에 에너지를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식물은 영양생장과 생식생장 때 필요한 영양분과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그때 하는 활동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떤 에너지원들이 움직여지는 경로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마트팜으로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해주면 때에 맞게끔 필요한 영양분들을 주고 때에 맞게끔 필요한 활동을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요 영양소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NPK라는 거, 뭐 1차 필수 원소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죠? 칼슘, 마그네슘, 황 같은 거 2차 필수 원소라고 하는데, 그 중에 크게 나눠보면은 우리가 식물이 자라는데 그러면 비료만 주면 크느냐? 아니죠. 그쵸? 뭐가 있어야 돼? 물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이산화탄소, 산소라는 건 뭐예요? 탄소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영양소는 비광물성 원소와 광물성 원소로 나뉘어지는데 비광물성 원소는 뭐예요? 호흡이나 물을 통해 가지고 흡수할 수 있는 CHO를 우리는 비광물성 원소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주로 기본적으로 식물이 기본적인 생명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공기 중이라든지 물로부터 흡수해 가지고 얻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이제 광물성 원소로 있는 NPK, 질소인산 K는 1차 필수 원소가 되고 칼슘, 마그네슘, 황 같은 경우 2차 필수 원소로 다량으로 필요한 거죠. 식물한테. 결국은 뭐예요? 식물이 어떤 거예요? 자라고 열매를 맺고 이런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들은 뭐다? NPK, 칼슘, 마그네슘, 황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만 있으면 되냐? 아니죠. 다른 것들도 영양분들이 필요하겠죠. 철, 몰리보덴, 뭐 구리, 그 다음에 뭐 아연, 뭐 붕소, 망간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또 어느 정도는 다 여러 가지 다른 영양분들하고 다른 에너지 활동을 할 때 다 필요한 재료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다 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요 영양분 제 책에 있는 것 중에 몇 가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질소는 뭐예요? 식물의 크기, 아까 뭐랬어요? 입이 커지고 줄기가 커지고 전체적인 이런 크기를 만들 때 영양 생장을 할 때 주로 많이 쓰여지는 게 바로 질소입니다. 이 질소는 뭐예요? 단백질이 아까 뭐랬어요? 탄수화물 플러스 질소가 만나서 뭐예요?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만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 질소 비료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잎과 줄기를 성장시키고 양분 흡수를 촉진시킵니다. 그럼 인산은 주로 어떤 데 관여하느냐? 광합성, 호흡을 할 때, 동화작용, 이화작용을 할 때 모두 인산이 필요합니다. 주로 그리고 개화나 결실을 촉진시킬 때 주로 큰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외에도 뿌리 발육이라든지 성장이나 번식 촉진할 때
그러니까 뿌리 발육도 결국은 뭐예요? 번식이라는 거죠. 이걸 촉진할 때 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뭐라고 그러죠? 뿌리 발육 활성화시키는 이런 어떤 비료들 특징 중에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 인이라는 게 굉장히 비율이 좀 높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삽목 같은 거 할 때도 그렇게 들어가 있는 밝은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인산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인은 또 그런 것만 아니야. 과일의 맛이라든지 수량을 만들 때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륨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냐? 이런 영양분들을 결국은 뭘 해야 돼요? 어딘가로 각 부분마다 어디에 이 영양분을 합성할 수 있고 생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곳까지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영양분을 그때 이 영양분을 질소나 인산 같은 걸 같이 이동시켜 줄 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칼륨입니다. 그래서 칼륨은 수분 관리나 동화산물 수송할 때 주로 그런 역할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병충해라든지 내한성을 좀 증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빨리빨리 잘 이동시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이 잘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동이 잘 된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비료 영양분들이 잘 움직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칼륨은 또 pH와 삼투압을 조절하는데 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잘 빨아들여야 되는 거니까요. 칼슘은 여러분들 우리 사람의 칼슘과도 똑같습니다. 칼슘은 뼈가 튼튼해지는 거죠. 식물은 어때요? 식물의 세포 벽을 단단하게 하면 뭐예요? 줄기의 벽이 단단해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칼슘은 또 어떤 역할은 생리 활동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이나 그다음에 세포 신장, 세포를 튼튼하게 하는 거죠. 뼈 튼튼 되듯이 이렇게 칼슘이 들어가면 세포 분열이라든지 잎이나 줄기에 관련된 그런 세포들을 활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부분만 있느냐? 결국은 뭐예요? 착과 과일의 색깔을 입힌다거나 과일의 당도를 높인다든지 크게 만드는 이럴 때 결국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뭐 과수원에서 이제 과일들이 어느 정도 크고 막 이러면 그때 칼슘 비료를 굉장히 적절하게 더 많이 평상시보다 많이 줍니다. 그리고 칼슘이 많아지면 뭐예요? 우리 고추 같은 경우도 뭐예요? 세포벽이 튼튼해지면은 어떻게 써요? 병충해라든지 이런 거로부터도 훨씬 더 강해지겠죠. 그다음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광합성 엽록소 만들 때 도움을 주고 세포벽 좀 튼튼하게 내병성 이럴 때도 영향을 줍니다. 이런 내용들은 책에 있으니까 좀 상세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양분들은 그럼 어떻게 줘야 돼요? 보면 어떤 거 보면 인산 줘야 돼요. 뭐 칼슘 더 줘야 됩니다. 뭐 그런 얘기들 뭐 설왕설래 많이 얘기들 하시죠. 이거 뭐 더 줘야 된다. 이때 가장 크게 지켜줘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리비의 법칙, 채소량의 법칙입니다. 영양분은 어느 한 부분이 부족하면 안 돼요. 다 빠져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결국은 뭐예요? 골고루 먹게 해줘야 됩니다. 골고루 먹게. 그래서 영양 관리를 할 때는 어떤 걸 많이 주는 것보다는 골고루 먹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때에 따라서 과실, 뭐 착과라든지 과일의 어떤 그런 것들을 뭐 당도라든지 이런 걸 막 높이기 위해서 칼슘들을 주시는데 그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비료를 안 주시면 안 돼요. 영양분들은 같이 주면서 그 부분을 강화해야 되는 거지 안 주면서 그것만 계속 준다고 해서 잘 자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비료나 영양분들을 주고 아니면 흙 속에 있는 영양분들을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흙이나 토양, 양의 비료에 pH와 EC라는 값을 스마트팜에서 중시합니다. 이게 뭐냐면 pH라는 건 뭐죠? 쉽게 얘기하면 선성, 중성, 알칼리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여기에 보시면 어때요? pH에 따라서 각각 영양분들이 흡수할 수 있는 양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pH 6.0에서 7.0 사이일 때 웬만한 대부분의 영양분들을 흡수하기가 딱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토양이라든지 양의 비료의 pH를 그 정도로 범위를 지켜주면 지켜줄수록 그 안에 녹아있는 영양분들을 어때요? 영양분들이 어때요? 잘 보관도 하고 잘 흡수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식물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pH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pH를 맞춰 주셔야지만이 결국은 식물이 잘 영양분들을 흡수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H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영양분 많이 주고 뭐 이렇게가 됐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영양분이나 토양 자체의 산성, 중성, 알칼리에 맞춰서
적절하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하죠. 토양이 너무 산성화됐다. 이러면 뭐예요?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영양분들을 흡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양 산성화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뭐 석회나 이런 걸 같이 섞어주면서 어떻게 해요? 약간 산성이었던 걸 알칼리 쪽으로 이동시켜서 약간 중화를 시켜주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EC라는 게 있습니다. EC는 바로 뭐냐면 양액의 농도 같은 거예요. 농도 같은 거예요. 식물도 적절한 농도가 있어야지 흡수를 잘 하는 거지. 무조건 많은 양을 준다고 해서 잘 자라는 거 아니에요. 흡수를 못 해요. 자, 그래서 너무 적게 되면은 뭐예요? 더 줘야 되는 거고, 너무 많으면 뭐예요? 물을 넣어서 어때요? 물을 넣어서 희석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토양이나 양액의 EC 값이 얼마나 농도가 얼마큼 되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줘야지 식물이 빨리빨리 흡수를 하는 거지. 식물 뿌리보다 높은 농도가 되면 때로는 안에 있는 뿌리 안에 있는 것들이 반대로 뭐예요? 삼투압에 의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양이나 양에게 영양분을 관리할 때는 pH와 EC를 적절하게 맞춰줘야지만이 식물이 잘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고 잘 제어하고 이럴 수 있는 것들도 스마트팜에서 우리가 장치를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것들을 하는 일반적인 장치 명칭을 우리는 양액기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꼭 양액기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비료회사에서 주어진 뭐 희석 농도라든지 농진청 사이트의 EC 값과 pH 값을 잘 찾아서 적절하게 맞춰주시면 식물은 적절한 비율 안에서 뭔가를 더 많이 안 해줘도 잘 자라게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